네, 지난달 26일 서울역 내부에서 모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던 30대 남성.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철도경찰 폭행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어제 이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사님, 통상적으로는 이제 구속영장 심사라고 하면 뭐 증거인멸 우려, 도망 우려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봤는데 이런 경우 많이 있나 싶어요. 이게 체포 과정을 문제 삼았더라고요. 그 절차의 위법도 당연히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일반적인 구속 요건이죠. 네네. 증거인멸, 도주 우려, 예. 범죄 중대성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실체적인 내용을 보는 건데 절차적인 부분도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네네.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들이 그 수사할 때 또는 체포할 때 그런 절차들을 그래도 잘 지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이번 사안이 이제 그렇게 조금 도드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긴급 체포가 된 사안이잖아요. 네. 긴급 체포가 또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긴급 체포는 이제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범죄 또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구속영장에 사유가 다 있어야 돼요. 뭐 증거인멸 또 도주 우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면은 더 있는 게 뭐냐면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시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긴급할 때. 이제 요 요건을 다 갖춰야 긴급 체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사안에서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지금 지적했던 부분은 피의자가 자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그렇게 급박한 건 아니지 않았냐. 주소랑 휴대전화 번호 다 알고 있고. 그렇죠. 소재도 다 알고 있고. 또 피의자가 누군지도 특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영장은 기각됐는데요. 그렇다면 영장을 신청한 경찰 측 입장도 좀 궁금해요, 교수님. 이제 경찰 측 입장은 주소도 확보되고 있지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반응이 없었고 혹시라도 본인이 자해를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긴급 체포를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 대해서 경찰이 약간 넉장 대응한 거 아닌가.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 지나서 언론이 회자되고 CCTV가 공개되고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가서 이제 영장을 받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체포부터 먼저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당연히 체포의 과정에서도 민주적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판사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져야 된다. 경찰도 무반 시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신중한 영장은 분명히 발부받아서 가치도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등하시했다라는 것은 혹시라도 자기들이 먼저 초기에 수사를 등하시한 것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조급하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앞으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피의자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월에도 자택 인근 횡단보도에서 또 다른 여성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 이걸로도 추가 입건이 돼서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다 합쳐서 경찰이 좀 절차를 제대로 좀 갖춰서 다시 구속영장 신청하면 이 사안은 좀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각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참작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말이에요. 이것도 주목해야 될 것은 그냥 경찰이 아니라 철도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진행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이제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굉장히 좀 거창하지만 일반적인 경찰이 아니라 공무원 중에서 세무, 이런 철도, 이런 이제 특별한 영역, 산림청 이런 특별한 공무원들한테 사법경찰관의 자격,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변호사로서 그런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사건들을 해보면 이분들이 이제 그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절차에서 좀 약점이 있는 경우를 저는 이제 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특별사법경찰관들의 그런 업무 집행에 대해서 좀 더 완전을 기하라라고 좀 계도적인 차원에서 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다 있어라고 좀 화가 나실 만도 하지만 좀 뜯어보면 그렇게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이모 씨가 이번 서울역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 위해를 가했다 이런 추가적인 범행 정황들도 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영장 실질 심사에 앞서서 취재진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왜 폭행하셨습니까?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순간적으로 오케이거라고 그냥 실수해버렸어요. 또 다른 여성분들 밀치시고 위협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네. 인정 안 하십니까? 언제 네, 사실 교수님 이 영장이 기각됐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피해 여성일 수도 있고 여성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불안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범행의 묻지마 범행의 특징이 자기보다 약자한테 가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돌발적인 준비 없이 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극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예. 단지 이분의 그 변명을 보면은 자꾸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는 겁니다. 네. 시인했다가 부인했다가 뭐 이런 어쩐 뭐 정세적인 문제도 나타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잘 들여다보고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가 제기될 때 이제 미리 좀 파악할 수는 없었을까? 네. 그런 사회적 시스템은 없는가? 이런 것들에서 고민할 부분입니다. 요즘 그 묻지마 폭행이 많이 일어나는데 네. 사후에 늘 폭행만 부각되는 것인데 그렇지 말고 좀 감시되는 사회적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분들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는 어떤 사회적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이모 씨 영장 기각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